소화하신 분은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정치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다 재개발의 라라라라 사랑의 재개발. 더 라이브 릴레이 대선 쇼케이스.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주 출마 선언을 한 분입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깨보겠다며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 여의도 잡스 김동연 전 부총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별명 붙여주셨네요. 네. 아, 여의도 잡스. 네, 고맙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출마의 변,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금 한쪽은 닥치고 정권 교체를 얘기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무조건 정권 재연장하면서 이대로 정권 교체가 되면은 다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정부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고 정치 세력 교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동연의 창업 리스크 첫 번째입니다. 너무 늦었다, 출마 선언. 진작 좀 하지. 나라를 구하는데 늦고 빠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출마했기 때문에 전혀 늦었다 생각 안 하고요. 이제 지난주 시작했고 네.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늦게까지 고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출마 선언을 이제 하게 된 겁니까? 저는 그 부총리 그만두고 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선, 지난번 서울시장 출마 권유도 제가 양당 권유를 다 거절하면서도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또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6개월 남았고 네, 네. 저는 전혀 늦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전혀 늦었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옷 입고 계신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 스타트업 이제 네.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디서 본 듯한 아이템이다. 김동연표 새정치 무엇입니까? 하나는 생각과 하나는 방법이죠.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지금의 기득권 양당 구조 또는 어떤 이념 논쟁,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낡은 정치의 프레임에 갇힌 예, 생각이죠. 네. 새 정치의 새로운 생각은 이런 것들을 깨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의제를 제시하고 그러면서 비전과 컨텐츠를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있어야 새 정치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네. 방법을 구태연하게 해서는 새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견고한 양당 구조 또는 정치 공학, 숟가락 얹기, 새 유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은 낡은 정치의 방법이죠. 네. 방법을 새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지금의 새롭게 정당 구조, 지금의 이 중앙 집권적인 정당 정치.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부터의 아래로부터의 반란. 반란이죠. 네. 그래서 제 그 페북 친구분 중에는 그걸 아반떼라고 이름 붙여주셨어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 때. 네, 그래서 아반떼. 아반떼란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까지의 그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 관료,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하는 위로부터의 그 변화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래로부터 우리 평범한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서민,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힘 그것이 함께 결합될 적에 그런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조직을 하는 게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2년만 다니면서 그런 에너지와 이 공동체, 애국심의 그 생각이 많은 분들 많이 만났고요. 예. 저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또 블록체인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중앙 집권적이고 일방적이고 어느 지역 꽂으면 당선되고 하는 것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그런 에너지와 힘을 모아가지고 네. 빠른 시간에 그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이제 하셨는데 당시에 네네. 그 최저임금 네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 청와대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어떤 그 답답함 네. 그런 것이 이 출마로 이어진 건지에 대한 전혀 궁금증이 아닙니다. 생깁니다. 아, 그건 전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일부 지금 후보들께서 그 정부의 고위층에 있으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출마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저는 정부와 정권 각을 세운 게 아니라 정책으로 각을 세웠을 뿐입니다. 아, 정책. 제가 세웠던 그 정책에서의 각은 대한민국 경제와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 말대로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 제가 많은 그 의견의 대립을 가졌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또 부동산 문제, 또 혁신성장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주장했던 대로 했더라면은 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만둔 데는 제가 주장한 거 그대로 많이 받았어요. 최저임금 1% 2%대밖에 안 올렸지요. 물론 뭐 최저임금을 조금만 올리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직 중에 있을 때는 저는 정책으로 각을 세우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일을 했었고 정치 목적은 전혀 없었고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제가 주장했던 대로의 경제 정책을 폈더라면은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증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그 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정부와 각을 세웠다고 하셨던 분들, 윤석열 전 총장이나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분들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선 사법기관이나 또는 헌법기관에 장하신 분들이 네. 임기를 채우기 전에 나와서 바로 정치에 뛰어든 모습 아. 저는 이 고위공직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에 각을 세웠던 것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요. 부총리를 그만두고 지금 3년 가까이 됐는데 일체 모든 그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기득권을 내려놨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사실 그런 모습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 정치는 가치를 그 배분하고 만드는 것이고요. 가치는 미래에 대한 주제입니다. 과거를 다루셨던 분들이죠. 남을 수사하거나 감사하거나 네, 또는 네, 네. 기존에 지금 여당의 많은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과거 얘기하고 있고 지금 대선판이 주제가 딱 두 개거든요. 하나는 과거 얘기죠. 네. 잘했니 못했니. 두 번째는 남 흠집내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주제 네. 뭐 수사 네, 그 고발 사주. 사주 봤는데 전부 그게 과거 얘기 남 그 흠집내기거든요. 대선은 대한민국이 리셋할 수 있는 좋은 기회적 과정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흘려보내고 과거 얘기 네거티브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동연의 창업 리스크 세 번째입니다. 거대 양당의 높은 벽. 사실 모든 선거만 생기면 여고, 야구 할 것 없이 김동연 이름이 항상 거론되더라고요. 저 같으면 쑥 봐가지고 가능성 높은 거대 양당에 들어가서 하면 편할 텐데 왜 굳이 이 삼지대에 남아 계시는 건지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총선 때 양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고요. 맞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양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고요. 네. 또 그 후에는 총리 제의도 왔었습니다. 전부 거절했습니다. 경제 구조를 바꾸려면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바꾸려면 대기업 위주에서 스타트업 벤처기업 위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정치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이라고 할 때는 양당 구조. 이런 구조가 아니라 스타트업들.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가 그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바처럼 제가 최근에 쓴 대한민국 금기 깨기의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득권 깨기입니다. 네. 정치권의 기득권, 경제에서의 기득권, 우리 사회에서 기성세대 사건의 많은 기득권을 깨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창업을 해야 하듯이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득권을 깨고자 나오셨는데 기득권 양당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가 지금 될 것 기득권 같은데. 양당에 그런데 숟가락 근데 얹고 이제 싶지 않다는 말씀.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 제3지대에 나와서 기득권 양당과 싸워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시도는 좋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힘듭니다. 그거 두 가지. 어떻게 깨겠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안 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법입니다. 대기업을 능가하는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제대로 가야 될 길이라면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중에 유니콘 기업 나오듯이 지금의 이 강고한 양당 구조와 이 정치판의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네.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교육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문제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니콘 기업이 하루아침에 성공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유니콘 기업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이었고 벤처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간적 제약, 현실적 벽을 뛰어넘는 시도를 해야 된다면 누군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어떠면은 생각보다 빨리 네. 제가 이 2년 반 동안 만났던 수많은 우리 일반 국민들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봤을 적에 생각보다 빨리 네. 정치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동연 후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인데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미래 문제, 경제 문제, 글로벌 이슈. 알겠습니다. 지금의 정치판에서 경제 문제 또는 글로벌 이슈를 얘기할 수 있는 후보 기대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미래의 상징 네. 그런 걸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